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강원본부 신효재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원주시 경제발전위에 뜨고 있는 황기섭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입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특히 예, 원주시가 발전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주시의 그 산업경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원주시 소관 그 사무 중에서 경제문화국, 또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 및 그거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요. 3개국에 한 500여 명이 처리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제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예산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이제 업무 보고도 받고 또 청취를 통해서 저희가 본래 이제 지평부에 대한 이제 견제, 또 이제 감시, 그리고 추진 업무에 대한 협조, 또 협력 이런 게 좀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시정 질의,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시민들로부터 이제 받은 그 민원 이런 것들 처리해서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또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일들로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원주시하고 협조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우선 경제문화국 소관으로는 이제 특히 민원 예상이 됐던 그 원주여고 부지, 저기 그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올해 이제 원주시에서 예에서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그래서 이제 복합 문화공간을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원주 홀대론도 좀 있고 지역에 많은 이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좀 조성되는 게 원주 시민의 그 문화공간을 활용하고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28일날은 원주 강릉 고속도로 개통이 돼서 앞으로 기업도시 활성화, 또 우량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금 유치하고 투자 증대, 고용 창출 효과에서 지역 경제의 많은 활성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제 환경녹지국의 문제는 단구공원, 또 단계공원, 또 이런 거에 대한 그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이제 시민과 이제 외부 전문가의 적극 반영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쾌적한 도시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슈화가 되는 구제역이라든지 AI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 전염병 확산으로 그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주시 전 공무원이 그 방제 작업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되지 않도록 가축 위해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 대책을 좀 수립하고 전염병 발생 시 철저하게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이 업무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이제 환경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공원 문제가 원주시에 지금 이제 이주해 오고 있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완전히 가족이 이주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놀 문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쨌든 공원이 세워진다면 좀 그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를 얹어서 유치를 해서 인구 40만에서 50만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결국 보면은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네.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관광 인프라가 원주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을 모태로 해서 원주 지역에 이제 있는 그 공원을 좀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조금 관광을 좀 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자 유치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당구공원도 역시 그 예, 예. 민자 유치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이제 있는지. 단구공원하고 단계공원 네.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단계공원 같은 경우는 14개 업체가 하겠다고 네. 공모 신청이 돼서 여기서 공모 신청이 되면은 원주시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원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지만은 100% 면적을 원주시에서 이제 그 부지 매입을 받아서 조성해놓은 업체에는 30%의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2017년도니까 향후 이제 원주 좀 큰 도심 구간 내에 있는 공원은 단구, 단계 한 서너 개, 대여섯 개 좀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좀 좋은 환경에서 예. 휴식을 가질 수 예. 있는 힐링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의료기기에 관련해서는 사실 전국에서도 알아줄 만큼 원주가 발전되고 있는데 생각만큼 활성화되거나 거기서 매출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래서 그 원주 의료 테크노밸리 정환길 그 소장님께서 원장님께서 상당히 인프라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이쪽에서는 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전국적으로 박람회 개최하는 데가 서울하고 원주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의료기기 인프라는 자체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국내 외적인 그 경기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다소 주춤하지만은 앞으로 2, 3년 내내 상당히 그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잘 이루어져도 원주시의 경제가 한번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생활에 또 밀착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악취 문제가 쉽지 않아요. 특히 저희 사무실도 지금 우산동에 있다 보니까 한여름 되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시민들도 많이 또 민원도 넣기도 하고 관련 또 업체들도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결은 아직 안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래도 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있는 우산동, 또 가연동, 태장동의 이 북부권이 이제 악취로 인해서 여름철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6만여 명 돼요. 이분들이 아주 그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산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도 부르고 또 이제 저희하고 해서 업체를 한번 직접 방문하자. 방문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실태 점검을 해서 현장을 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도 나누면서 스스로 이런 악취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강력히 권고도 했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하고 5분만원에서 대안 제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향을 많이 제시했더니 지금 현재 그 시설 권고를 한 3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특히 3개소 중에서 삼양라면, 강원바이오 2개소는 이제 시설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제일 유아도 이제
다시 시설 개선을 하고 최근에 지난번에 이제 일일 과장 때 제가 3개소를 직접 또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앞으로 이제 조금은 개선이 됐지만은 앞으로 좀 개선을 좀 촉구를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저희 우산동하고 이 지역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지역의 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우리 우산공단이 있고 또 이쪽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고 축산폐수 처리장도 있고 또 우리 하수 처리장도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악취가 이제 상존해 있는데 그게 어떤 기준치 이상 지금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도하고 단속을 해서 앞으로 저희뿐이 아니라 이제 민간인 또 같이 지속적으로 그 악취에 대해서 모니터링 좀 하고 또 단속도 하면서 악취를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 여름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난해보다는 많이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앞을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냄새는 많이 나기는 조금 나는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좀 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산동이 여러 기관들이 모여 있고 폐수 처리장이고 뭐고가 다 오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나기는 하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또 생태 하천 보건 공사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것이 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얘기도 또 나와서 어떨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계천도 이제 생태하천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 현장 바로 앞인데 우산동이 그동안 이제 공동화 현상으로 좀 많이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해서 우산동을 조금 살기 좋은 지역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북부 지역에는 냄새는 많이 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산동이 지금 인구가 한 15,100명 정도 되는데 인구도 이제 앞으로 유입이 좀 되고 이랬을 때는 우산동을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생각을 했고요.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군지사도 금년에 한 268억 정도 예산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을 다 주면 이제 군지사 이전도 금년 가을부터는 다 상만종 쪽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금년 10월까지 2주 계획이 섰으니까 군부대 이전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내년 말이면은 원주 제천 철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산동하고 단계동하고 문제가 생겼던 이 철도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산동이 새로운 활력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 우산동이 이제 단계천을 보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에서 정지들도 이제 호수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우산동 단계천하고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우산동이 새로운 인프라로 새로운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45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4년차 사업으로 연차해서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연차별로 걷어버리면 주차장이 우선 부족하고 또 흐르는 물도 이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앞으로 이제 흐르는 물은 지금 우산공단의 이제 웨스트포카에 공업 용수가 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 상류로 연결을 해서 용수는 공급을 하고 주차장은 많이 부족한데 이제 주변에 있는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고 동신운수 자리 이런 데를 좀 매입하거나 아니면 협조를 얻어서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소 민원은 많이 발생이 되겠지만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산동이 조금 발전하는 차원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청계천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이 문화 공간으로 좀 활용한다 그러면은 상지 대학생, 우산동민, 대학하고 이제 주민이 같이 공존하는 이런 생태하천이 이루어지면은 새로운 명소로 우산동이 좀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끌고 오고 있긴 한데요.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참 원주시에서 끊이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신림면에 또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가 또 하나 신청이 들어오면서 양쪽의 이야기들이 또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앞으로 사실 그 SRF 발전소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지금 신림의 SRF 바이오 SRF는 일단은 이제 본인도 저기 도에서 취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잘된 일이고 2015년도도 지정면 보통리 거도 이제 도에서 취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원주 시민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는데 지정면 기업도시에 그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지금 하루 170톤의 SRF 발전소를 소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원주 시민 34만이 버리는 우리 생활 쓰레기에서 하루 50톤의 SRF 저기 연료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면의 중부 발전소에서 170톤을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120톤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주에서 60톤, 청주에서 60톤이 이제 소각이 원주에서 되고 있는데 좀 잘 대표님도 아시지만 원주에 있는 그 원주가 2015년도, 2016년도 방송을 통해서 보면 아시지만 원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의 상위권이에요. 거의 3위 안에 2년 동안 그 방송 보도를 해서 보면 아시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원주는 아시지만 치악산을 해서 분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원주에 있는 이 대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잠재해 있어서 원주가 그 전국적인 그 기상 그 방송할 때 보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때 원주가 항상 이름이 다녀요. 그만큼 원주의 대기 환경이 안 좋거든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부 정책이 쓰레기를 원주에서 생산한 쓰레기는 원주에서 처리하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이런데 원주 같은 경우 이미 우리 34만이 버리는 쓰레기가 50톤의 SRF가 생산이 되는데 이미 170톤을 소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원주는 정부 시책의 300%를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120톤을 외지에서 가져오는데 문막에 지금 화해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각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소각 발전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491톤을 떼야 돼요. 소각을 491톤을 소각을 한다 그러면은 원주에서 지금 지정에서 170톤, 문막에서 491톤 그러면 661톤이 소각이 돼야 되거든요. 원주에서 50톤이 생산이 되면 610톤의 외지 쓰레기가 원주로 반입되고 이게 소각이 돼야 돼요. 지금도 300배를 소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491톤을 더 갖다가 소각을 한다면 원주의 대기 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 환경뿐이 아니고 원주에 있는 대기, 토양, 그 다음에 수질, 이 오염된 거를 우리가 다시 정화해가지고 물도 먹어야 되고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지금 발전소 더 생기는 게 그 원주에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문막에 발전소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찬성도 있고 반대로 있어서 이게 좀 저희 그 산업경제위원회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동안에 국회도 방문하고 산통부도 방문하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그 원주 시민들하고 잘 이해시키고 또 양보하고 이런
끌어 나가면서 좀 잘 좀 봉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문막 측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시가스로 네. 발전소를 좀 운영을 했으면 이런 걸 좀 권고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쓰레기 소각원에서 원주의 대기 환경이 나빠진다 그러면은 원주가 청정 지역이라서 이제 기업도 혁신도에서 외지 분들은 많이 오시고 있는데, 우리가 숨 쉬는데 이런 SRF 발전소에 나오는 소각제나 이런 냄새를 가지고 된다면 앞으로 원주의 인구 증가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괜찮지만 자라나는 우리 그 어린 아이들, 이런 후세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대기나 이런 거 물려준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조금 이걸 잘 풀어서 이제 화해단지도 좋지만 이쪽에 발전소의 문제는 사실은 개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연료를 좀 변경했으면 이렇게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지역 간의 갈등이 좀 고조될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 소속이라서 좀 이제 잘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부발전소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지금 벌써 이미 돌아가고 있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나는 일어나는 문제점들도 하나 둘씩 이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시민들이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시민의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야가 뭐 주로 도시가스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처리 문제, 또 지역 경제 문제, 기업 유치, 고용 창출,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산업경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주시의 이제 시민들의 이제 그 건의사항 이런 데 기울이면서 생활 민원과 밀접한 거를 하고, 또 저희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집행부하고 상생을 통해서 원주시 발전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와 농업이 같이 있는 곳, 그리고 생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곳, 그것이 이제 원주의 모습인데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힘껏 뛰어주셔서 민원 해결해 주시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기섭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